화려한 차 뒤에 숨겨진 그림자. 여러분, 도로 위를 달리는 저 수많은 자동차들. 과연 저 차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운전자일까요? 아니면 은행일까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대출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푸어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역대급으로 치솟은 연체율과 쏟아지는 압류 차량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차는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분 뒤 도로 위의 풍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1. 완벽한 폭풍. 왜 지금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자동차 시장의 위기,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악재 하나가 터진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난 3년 사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도는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전 세계는 극심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신차를 계약하면 1년, 인기 차종은 2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공급이 막히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신차 가격이 오르니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죠. 차는 사면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 심지어 차로 재테크를 한다는 차테크라는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풍에 휩쓸려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표에 서슴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파도, 바로 살인적인 금리 급등입니다. 비싼 가격에 계약을 걸어두고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사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2~3%대를 예상했던 할부 금리는 차를 인도받을 때쯤에 7%, 10%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과거에는 3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이자만 몇십만 원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역대 최고가의 차값, 원금과 역대급 고금리, 이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친 겁니다. 현재 미국의 신차 구매자 월 평균 할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00,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동차라는 거대한 자산이 내 월급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현금 흐름의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024년 또는 현재 시점에 자동차 시장이 시한폭탄이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 터져버린 연체율과 네거티브 에쿼티.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그 완벽한 폭풍의 결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통계 지표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빨간불이 켜진 곳은 바로 연체율입니다. 현재 미국과 항공 모두 자동차 할부금을 60일 이상 갚지 않는 악성 연체 비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 30세대와 저신용자의 연체율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깜빡하고 하루 늦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돈이 없다는 상환불능 상태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체율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네거티브 에쿼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는 흔히 깡통차라고 부르는 자산 가치가 빚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함정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풀 할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중고차 거품이 까지면서 차 시세가 3,500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갚아야 할 남은 할부 원금은 여전히 4,5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할부금이 너무 부담돼서 차를 팔려고 중고차 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딜러가 말합니다. 손님, 차를 파시려면 차 키만 주시면 안 되고 현금 1천만 원을 저한테 더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를 팔아서 빚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팔아도 1천만 원의 빚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차는 사라졌는데 빚만 남는 상황. 이게 바로 네거티브 에쿼티의 저주입니다. 결국 차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내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금융사의 차를 압류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미 빚의 늪에 잠겨버린 움직이는 빚더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늪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 압류 차량의 증가와 시장의 붕괴.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주차장에선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견인차들이 소리 없이 들어와 연체된 차량을 끌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리포제션, 차량 압류입니다. 현장의 견인기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밥 먹을 시간 없이 바쁘다고 말이죠. 자동차 경매장은 지금 압류된 차량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차를 빼앗아온 금융사들의 표정이 전혀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담보로 잡은 차를 가져왔는데 왜 금융사는 울상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빌려준 고객이 돈을 못 갚아서 차를 압류해왔는데 막상 경매에 내놓으니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차 한 대를 압류할 때마다 금융사는 2천만 원씩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게 수천 대, 수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돈을 떼인 은행은 본능적으로 방어태세에 졸입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대출 아무나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신용경색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증명만 대충 해도 나왔던 할부가 이제는 신용점수가 아주 높지 않으면 거절당합니다. 한도도 반토막이 납니다. 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차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차 가격이 떨어지면 깡통차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차를 던집니다. 그러면 경매장의 매물은 더 쌓이고 가격은 또 폭락합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과 신용 경색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이미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장을 지탱하던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폭풍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차를 바꿀 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리비가 아까워서 혹은 단순히 새 차가 예뻐서 기변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 7%, 10%가 넘는 고금리 할부를 끼고 신차를 사는 것은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엔진이 터진 게 아니라면 수리해서 타는 것이 금융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차를 사야 한다면 제발 월납입금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리점에 가면 딜러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고객님, 84개월로 길게 끊으시면 한 달에 3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커피값 정도죠? 이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내야 할 이자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차값의 1.5배를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총 얼마를 내느냐, 즉 총 소유 비용을 계산기 두드려 보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빚부터 지우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 할부 금리가 8%라고 가정해봅시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매년 확실하게 8%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워렌 버핏도 매년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으면 그 즉시 8%의 이익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지금 여유 현금이 있다면 투자를 멈추고 나를 갉아먹는 고금리 자동차 할부 원금부터 상환하십시오. 그것이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욕망의 속도를 줄여라. 영상 시작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저 수많은 자동차들,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는 족쇄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에 취해 내 소득보다 비싼 차를 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옵션과 가죽 시트가 주는 만족감은 기껏해야 한두 달이면 사라지지만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할부금의 고통은 5년,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도로 위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통장에 조용히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엑셀을 밟고 싶은 욕망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를 줄이고 내실을 다질 때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그 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무리한 교체보다는 아껴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작은 브레이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체감하는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 혹은 여러분만의 차테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